식사를 하고 나오던 길에 같은 건물에 있던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발견한 50대 남성. 남성은 그 길로 모텔로 달려가 희도자를 구조했습니다. 발빠른 대처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용감한 시민 배한준 씨를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이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는 여성을 구한 시민의 얘기입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시민인가요? 네, 50대 남성이고요. 배한준 씨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남성분이신데 그 모텔 건물의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길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이 모텔 5층에 한 여성이 난간에 앉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뭐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바로 5층으로 올라가서 이 여성을 구조했다라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예. 자, 이 배한준 씨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한 여성을 발견했을 당시 그 상황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인분 둘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뭐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가보니까 5층에 창문 너머로 웬 아가씨가 살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자살을 하겠다고 거기서 소동을 이제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떨어질 거를 감안해가지고 광고용 풍선처럼 생긴 그런 것도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좀 갖다 놓고, 근데 그거를 이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떨어지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올라가 보자.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올라가서 구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런 현장을 보면 사실 좀 놀라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할 수밖에 없죠. 30명 정도가 네. 있었답니다. 이걸 보면서. 근데 이게 희미하게 지금 좀 보이는데 살기 싫어, 살기 싫어 목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풍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안 떨어지고 딴 데로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배한준 씨 입장에서는 여기서 계속 구경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한번 올라가 보자.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5층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건 배한준 씨는 적극적인 분이에요. 일단은 5층으로 올라가 봐야 된다.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사실 예측이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결정을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한준 씨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순간적으로 한 생각은 내가 지금 여기서 112에 신고를 해도 오는데 10분이 5분 10분은 걸릴 거고 그럼 그 사이에 이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이 여성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찌 보면 거의 무턱대고 올라가신 거죠. 좋은 의미로. 근데 오죽하면 아까 지인 2명 같이 식사하기로 하신 날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이 배한준 씨가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올라가서 내가 못 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내가 힘이 딸려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을 구하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만큼은 이 여성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그 당시에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배한준 씨는 지체 없이 이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들어봤습니다. 5층으로 올라갔더니 일하시는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한테 일단 밖에서 지금 누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 키를 가지고 계시냐 그러니까 키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느낌상 이 방 같은데 여기를 한번 문을 한번 따보시라고.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 혹시라도 또 주변 상황이 뭔가 악영향으로 미쳐서 순간적으로 또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면 좀 조용히 가서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밖에 그 문 옆쪽에 있다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바로 그 소리 듣고서 이제 뛰어 들어가서 가자마자 이제 일단 팔부터 잡아가지고 끄집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구하게 된 거죠. 일단 그래도 또 5층에 딱 올라갔는데 일하는 아주머니가 열쇠를 그나마 좀 갖고 있어서 참 다행이었군요. 여러 가지가 이 상황을 네. 도와준 것 같습니다. 일단 5층이라는 건 알고 달려 올라갔죠. 거기에 이제 카운터 같은데 이제 어떤 분이 앉아 계셨고 그 아주머니한테 누가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다. 열쇠 있느냐? 그랬더니 바로 또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밖에서 볼 때 창문이 저렇게 있는데 안에서 볼 때 저기 어느 방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방인지 저 방인지 몰라서 이 방부터 따보자고 딱 열었는데 다행히 딱 그 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배한준 씨도 어쩌면 이게 나의 용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분이 이렇게 살 운명이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이 하필이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극을 괜히 주거나 이러면 더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살금살금 다가가서 또 구조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에 그냥 그 이타심이나 배려심이나 이런 것들이 배어 있는 정말 정의로운 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저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일단 문을 들어갔어도 네. 저 창문에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라는 여성을 구하려 다가간다라는 그 용기라고 할까요? 예. 혼자 또 그것도 구조에 나섰단 말이에요. 일단은요, 이분이 이제 구조를 한 그 상황이 마치 영화 같아요. 이분 그 열쇠를 따고 딱 들어가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으면 뛰었을 거예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요. 가능하면 아주 은밀히 조용히 살금살금 가가지고 여성이 눈치 못 채기는 상태에서 뒤에서 덥석 팔 잡아가지고 예. 잡아 당긴 거거든요. 아. 근데 그 순간 여성은 아마 이제 그 몸이 늘어지면서 밑으로 떨어지려고 했겠죠.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잡아서 억지로 끌어올렸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분 사실은 엄청나게 큰 용기입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구조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힘이 붙여가지고 잘못해서 저 여성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그러면 오히려 비난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기를 내서 저분이 가가지고 이 여성을 구했다는 거는 예, 이분 예. 정말 100번 1000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구조하고 이제 경찰과 119가 이제 바로 왔다고 하는데 그때 여성을 구조한 이후에 이 배한준 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겠죠. 그 딱 팔을 잡고 당겨서 구한 순간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들고 네. 아, 잘했다, 잘 끝났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한 여성을 침대에 누웠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엎드려 울면서 계속해서 살기 싫다라고 오열을 했다고 해요. 때마침 그때 119와 경찰이 도착을 해서 참 다행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더니 이 경찰관이 전화번호하고 이름 남기고 가라 그래가지고 남기고는 바로 또 나오셨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자, 이 배한준 씨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한 여성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듣고 올까요? 사실은 뭐 인생에 굴곡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조금 잘 나가는 듯 하다가도 또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호사다마라고 또 좋은 상황이 또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산다면 좋은 미래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또 삶도 인생도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마음 굳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배한준 씨 얘기가 그냥 가슴이 네. 찡하네요. 인생의 어떤 굴곡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거기에 성실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는 그런 또 용기를 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아, 정말 따뜻한 분이라는 예. 생각이 좀 일단 첫 번째로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셨대요. 일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 그 자체로 굉장히 스스로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본인도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귀갓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해요. 근데 저기 난간에 있었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던 이 여성이 딸뻘이랍니다. 딸뻘인 여성 지금 아직 세상 많이 살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날도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잘 적응해서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앞으로 얼마든지 다른 삶이 전개될 수 있고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거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라고 예. 하십니다. 열심히 살면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어떤 용기 있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배한준 씨는 시민 경찰로 예.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부천 원미경찰서장이 그 표창장 줬어요. 배한준 씨한테. 그리고 경기 남부청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죠. 시민경찰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거 받았고요. 아내 되시는 분이 표창장 나 받고 오늘 시민경찰 됐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 남편 잘했다, 멋지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남자들은 남편은 아내가 칭찬해 줄 때 최고로 용기 100배 하거든요. 그래요. 아마 이분 기분 좋았겠고 그리고 이제 이분 얘기하셨어요. 아까 뭐 굴곡 없는 인생이 어딨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이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50이 넘어가지고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일. 이 사람을 구하는 일이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평생 예. 살면서 이런 거 한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한준 씨 얘기 중에 하나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이제 관심을 갖는다. 이 얘기. 어려울 때 정말 손 한번 네. 잡아주면 그 사람이 큰 용기가 된다고 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굴곡진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네.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도움을 준다고 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범 사례를 배한준 씨가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사건 끝으로 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